라오스 여성분들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예. 그럼 좀 이런 여성은 좀 피해야 된다라는 여성이 있을까요? 최근에 코로나가 끝난 이후로 전 세계에서 유동성이 확보되면서 비엔티엔에도 지금 개발이 엄청 많이 되고 있잖아요. 백화점도 많이 들어오고 또 빌딩도 많이 짓고 무엇보다도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중국 관광객들이 지금 기차로 많이 내려옵니다. 아무래도 유흥문화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고 나이트클럽 막 이런 데서 남자들하고 부킹하고 놀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쉽게 되고 거기에 가면 일반인인 줄 알았는데 다 술집 애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술집에서 이차 안 나가는 애들이 다 그 가서 노는데 젊은 총각들 그것도 모르고 가서 자기가 어떻게 여자 한 명 헌팅한 것처럼 해가지고 사실 자기 헌팅 당했는데 그런 여성들이 한국 남자를 만나다가 아 나도 한국에 오고 싶어 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참 구분하기 힘들거든요 찾아내기. 웬만하면 BNTN에서 좀 놀았다 특히 페이스북에 나이트클럽 사진이 올라와 있다 이러면 배제 1순위입니다. 배제 1순위. 지금 박손 백화점 앞에나 이런 데 보면 밤에 아가씨들이 많이 앉아있어요. 그래서 한국 남자들이 많이 오니까 이렇게 눈 맞아서 헌팅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전자담배 피는 아가씨들도 많이 늘고 있어요. 진짜 하우스는 여성 회원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나이트클럽에서 전자담배, 뭐 마약 뭐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요번에 가서 느낀 거였었는데 소개를 해드릴 때 남자 초혼, 여자 재혼 같은 경우에는 맞선 자체를 안 보게 하시는 건가요, 일부러? 네, 저는 그게 안 보게 합니다. 남자 초혼인데 예를 들어서 49이야. 여자는 재혼인데 20대 초반이에요. 그럼 20대 초반의 재혼, 30대 초혼 총각들하고 못 하거든요. 그럴 때는 보여줘요. 그렇지만 웬만하면 초혼들한테 재혼은 제가 안 보여줍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결혼회사의 이혼율이 10%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10% 중에 거의 한 70%를 이혼녀들이 다 잡고 있어요. 결국 이혼녀들이 또 이혼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안 해주려고 하죠. 신랑분들 중에서 40대 중후반이신 분들은 이런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결혼 생각이 없었다가 갑자기 결혼 생각이 들었다? 그런 신랑들이 사실 좀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나이가 차서 외로워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늦은 거지. 30을 넘기면서 40에 다가와서 와야지 하는 거고 40 중후반을 넘겨서 쉽게 말하면 끝물돼가지고 오버리는 거죠. 경쟁에서 좀 뒤처지고 내가 마음에 드는 신부는 다른 젊은 총각들 좋아하고 와서 느끼는 거예요. 이왕이면 빨리 오는 게 낫죠. 그렇죠. 내가 국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네. 되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니까. 국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한국 여성하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섰을 때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죠. 선택이 그다음에 없잖아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많이 느는 그렇죠. 것도 차라리 있겠죠. 젊은 신랑들은 자기 조건이 내가 받는 월급이라든지 내 환경이 확 바뀌지 않잖아요. 꾸준하게 그렇게 갈 거라고 보니까 이 상태 가지고는 한국 여성하고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빨리 오는데 특히 45 넘어서 오시는 분들은 안 하려고 하다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포기하고 있다가 오기 때문에 준비가 안 돼서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막상 오면 동생들이 또 많이 와 있거든. 그러니까 경쟁에서 밀리는 거죠. 제가 갔을 때가 특이한 거죠. 40대 분들끼리만 이렇게 가는 그 다음 파스가 30대 네, 생각이 그렇죠. 왔잖아요. 내가 갈 때 나이대가 어떠냐도 그 중요해요. 다음에 38들이 제일 많았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갈 때 나이대가 어떻게 걸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체로 30대가 많이 오면 신부들도 많이 와요. 그리고 젊은 신부들이 많이 오고 40대가 많이 오면 20대 중후반이 많이 와요. 어차피 프로필을 제공해서 그걸 보고 오는 거기 때문에. 신랑의 사진과 프로필을 다 보고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어려도 이런 신랑분은 좀 힘들다 이런 분들이 있으실까요? 대체로 어린 신랑들이 오면 많이 합리적이에요. 요즘은 내가 너무 잘나서 아니면 마마보이들 막 이런 경우는 좀 힘들죠. 자기 스스로 독립적이지 못하고 이런 부분은 힘들고 최근에도 한번 홍성에서 살다가 이혼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 신랑도 캄보디아 여성하고 한번 먼저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다시 왔는데 또 이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서서 모든 걸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부들이 이제 못 살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 신부들도 그런 경우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이제 오는 경우도 많은데 마마보이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오면 살기도 힘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대체로 30대들은 거의 다 잘 사는데 힘들다기보다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너무 순진한 남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여자들한테 뭐 표현이 좀 근데 질질 끌려다니는 신랑들 너무 많고 별 따달라면 진짜 따줘야 되는데 고민을 해요. 별 따달라면 그냥 알았다고 안 따주면 되는데
그 진짜 따져야 된다 생각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순진한 거죠. 순진한데 신부들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자꾸 보니까 만만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요거 주세요 하고 한번 또 주니까 그 다음 또 하나 더 주세요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웃고 넘겨야 될 걸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는 신랑들도 있어요. 연애를 너무 안 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 국제 결혼 오시는 네. 분들 중에서 연애 경험이 좀 적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고 상처 잘 받는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신부들의 말 한마디에 막 상처받거든요. 오빠 나 애플폰 사줘 이러면 왜 돈 없어 이러면 오빠는 왜 그래 돈이 없어 막 이렇게 하면 그게 상처받는 거야. 그 웃고 넘기면 되는 이야기를 막 상처받는 거지. 그런 신랑들도 있어요. 담대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냥 웃고 넘겨야 돼 그냥. 라오스 여성분들이 좀 직설적이신 분들이 많으시죠. 직설적인 것보다는 결혼의 문화 자체가 결혼하고 기숙사에서 모여서 한국어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비교가 많이 되잖아요. 어떤 신랑들은 정말 갈 때 두 가방씩 들고 가요, 선물을. 들고 가면 옆에 있는 신부들은 우리 신랑은 뭐 하지 싶으면 이제 막 전화해서 사진 찍은 거 보여줘. 옆에 언니는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걸 그냥 웃고 넘기면 되는데 나도 해줘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고 비교하게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정보가 많이 공개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라오스도 점점 물 들어가는 거죠. 라오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게을르다 보니까 인기가 없나요? 라오스 자체에서? 게으른 것보다 첫째는 남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영역 자체가 많이 없어요. 농사 말고는.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없는 거죠. 오니까 놀문막에서 술 먹고 마약하고 뭐 이런 거고. 그나마 능력이 있는 남자는 희소성이죠. 능력이 있는 남자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남자한테 여자들이 많이 붙어. 계속 바람피는 거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게. 거기에서 제3의 선택지가 국제결혼이라는 선택지가 생기니까 이제 국제결혼을 할 수 있는 신부들이 오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계속 주문하는 게 차비가 많이 들어도 괜찮으니까 멀리서 소개받아라. 그때 왔을 때도 저 박스에서 막 18시간씩 버스 타고 오고 그랬잖아요. 이런 신부들이 이제 오니까 그런 신부들은 비엔티엔에서 물들기 전에 한국 가버리는 거야. 한국 들어오기 전에 파혼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네, 어떤 경우에 파혼을 좀 하나요? 대부분의 파혼의 경우는 여성의 문제 발생하며 파혼을 합니다. 우리 몰래 나이트클럽 놀러 간다든지 뭐 다른 남자를 만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우리한테 발생하게 되거나 과도한 돈 요구를 하게 되면 그게 그냥 찔러보는 경우가 있고 진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요구하면 제가 스톱시키고 뭘 돌려보내죠. 왜냐하면 그 돈이 끝이면 되는데 그 돈이 시작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제가 그냥 끝내고 지참금하고 용돈하고 들고 오면 제가 결혼 비용이나 비행값을 다시 대고 다시 해주거든요. 신랑의 문제로 깨지는 것들이 있어요. 신랑의 문제는 결혼하다가 이 신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결혼을 깨고 와요.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상의도 안 하고. 아, 본인들끼리요? 본인들끼리 너 집에 가 이래가지고 깨고 와가지고 깨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해주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우리하고 상의도 안 하고 자기 감정 주체를 못 내갖고 깨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깬 거라서 저희가 다시 안 해줘요. 마무리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라오스가 격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거기에 맞게 우리 회사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신랑들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제결혼 시장은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 신부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10년 전, 20년 전에 국제결혼하고 지금 2025년도에 국제결혼은 완전히 틀린 것 같아요. 신랑들도 더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이 이해하고 많이 마음을 넓혀가지고 와서 좋은 신부를 찾아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